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목은요, 해선시장에서 포인트 트레이딩, 어떻게 보면 이제 스윙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포인트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데이를 이야기합니다. 데이. 오늘에 끝나버리는 거, 뭐 1시간, 2시간 내에서 끝나는 이 포지션 포인트라고 그러죠. 포인트 트레이딩, 뭐 스윙과도 같은 이야기인데, 전번 강의에서 잦은 매매를 자제하고 진폭 계산해서 진입하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죠. 이와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해선 시장에서 포인트 트레이딩이란 무엇이냐는 거죠. 데이 트레이더의 경우 1일에 약 3, 5회 정도 트레이딩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윙과 비슷한 개념을 말하며 시장의 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승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진입을 한다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저항대가 있거든요. 여기서 끊어주고 다시 여기서 상승하는, 여기 이제 이게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하락 조정 받으면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 가면 또 저항대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는 또 다시 여기서 뭐 이것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 여기에서 맞고 올라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끊어치는 것을 이야기해. 끊어치는 거. 그러면 여기도 이제 수많은 이런 파동이 있었겠죠. 이렇게. 응? 이런 식으로 파동이 있었겠지. 이렇게 잘게 치는 것이 아니고 잔파동을 무시해버리는 거야. 자, 해선 트레이딩은 너무 잦은 매매, 그러니까 이런 이 소파동에 얽매여서 잦은 매매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 문제가 과다하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잦은 매매로 인한 피로가 쌓여. 피로 등으로 인해 지지와 저항의 문제에서 자칫 지나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쳤다가 여기에서 하락 조정 오니까 끊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혹시 또 반대 역행할지 모르니까 두려움에서 여기서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먹는 것을 포기해 버리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손해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게 자칫 지나칠 수가 있어 결과적으로 수수료는 많이 나가고 실제 지지와 저항의 결과적인 문제에서 일부 구간이 빠져불죠. 이런 일부 구간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빠질 수 있어 수익이 저조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은 단타, 다계약의 수익 극대화 방법은 다르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차트를 보고 설명해야 되는데, 단타, 다계약이라는 것은 일반이 단타 치는 거하고 틀립니다. 어느 정도 진폭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루를 계산해 보면 진폭 차이를 중간 지지와 저항대를 찾아 잔파동은 무시하고 약 3회 정도 중간폭을 찾아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이며, 이것을 시장의 중간 맥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마디가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제 이 중간대 지지와 저항을 말하는 거죠. 통해 트레이딩 하는 방법인데 스윙과 같은 개념을 말합니다. 이런 개념은 구간에 따라서 추세시 중타 다계약을 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 추세가 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보통 보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변동하죠. 변동하다가 어느 시기에 맞으면 이게 하락각 맞으면 뚝 떨어지거든. 그리고 올라타거든, 이게.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변동장 뒤에 추세장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추세장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중타를 칠 수가 있지. 또 다계약을 칠 수가 있잖아요. 이 구간은. 여기가 이제 하락각이 이렇게 내려온다면 중타 다계약을 칠 수 있어 수익 극대에 유리한 점이 많이 있다. 너무 단타에 치중하다 보면 레버리지를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단타에서 레버리지 사용하면 수수료만 많이 나오고 자칫 실수하면 큰 화를 입습니다. 또 진폭을 계산할 때 불리해. 진폭을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통 보면 뭐 4, 50틱 이런 걸로 이제 단타를 칠 때 다계약을 치게 되면요, 거기에 슬리피지 먹지 뭐하지 하니까 도리어 뭐 손실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그 잦은 매매는 많은 선택의 피로감으로 인해 계속 매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중 몰두하다 보면 뇌 피로가 와. 그래서 또한 이 뇌 피로도 트레이딩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해선 트레이더는 전천후,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전천후 다 알아야 돼. 전천후 차트 트레이더가 돼야 된다. 트레이드의 매매 기준은 곧 차트. 차트는 뭡니까? 시장이죠. 모든 트레이딩은 차트를 잘 알지 못하면 대응하기가 힘들고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하이 차트와 핵심 패턴을 학습하고 반복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전을 통해 이론을 확증하라는 것도 트레이더 자신이 자기가 배운 차트를 통해 자신감과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고 여기는 지지받고 여기가 저항받는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우리가 실전을 통해서 확인하면 믿음이 가겠죠. 그러면 그 차트를 신뢰하게 되고 자신감이 붙은다 하는 거예요. 자, 해선 트레이더는 차트에 대해 통달하려고 집중, 몰두, 노력해야 하며 차트를 알아야 돼. 우리가 트레이더가 뭘 보고 매매해요? 뭐 전문가 리딩하는 거 그거 여러분 그거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자신이 배워야 돼. 또 자신이 알아야 돼. 상하이 차트와 핵심 패턴 그리고 전체적인 차트 유형별이라는 것은 차트의 유형이라는 것은 지지와 저항의 반복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추세장인지 아니면 행보장인지 극심한 행보장인지 변동장인지 변동장 중에서도 변동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이런 거. 그리고 진입과 청산의 근거가 적어도 3개, 4개가 파악할 수 있도록 열정과 집념과 노력을 다해야 된다. 저희 그 상하이 차트와 핵심 패턴에서는요, 우리가 진입의 근거를 3가지 내지 4가지 정도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시간 스케일 속에서요. 그러니까 확실성이 있는 거죠. 자, 차트 유형이란 상하이 차트와 핵심 패턴의 상관관계 속에서 지지와 저항의 반복적인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기 내용들은 단기간에 집중 몰두 학습할 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 제자들도 보면은 물론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제가 그 교재에 있거든요. 그것을 이해 안 돼도 강의 들으면서 계속 하라.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닫게 되니까 전부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시키는 방식은 실전을 통해서 이론을 확증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이론이 우리가 책으로 보고 다 하잖아요. 그럼 책을 보고 나서 그 따라가려면 힘들어. 1년, 2년 봐도 안 돼요. 하다못해 내가 상담하다 보면 10년, 20년 한 사람도 모르고 있더라고. 뭐 A4에 나와 있는 전문가들 자기는 전문가를 하지만 내가 보면은 보통 거의 사기꾼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없어. 여러분들이 전문가방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은 사진 게시판, 그 다음에 게시판들이 있죠. 거기에 뭘 설명해 놨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수익 얼마 났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차트 원리와 이치에 대해서 많은 그런 강의를 했는가.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 알거든. 아무리 배움이 없다 해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수익을 얼마 올렸네. 그 다음에 그 상담자의 말발에 녹아가지고 했다가 폐가망신한 사람이 많죠. 자, 트레이더가 트레이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차트지요, 차트. 그 차트는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 이정표와 같은 거야. 그리고 차트는요, 우리 이평선 차트, 물론 일목균형표라는 것이 있죠. 일목산이 있었던 그 차도 모든 차트가 다 선행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목 차트를 보고, 그것은 선행성이 있고, 이평선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후행성이다. 그거 모르고 한 이야기예요, 다들. 모든 차트는 다 선행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해성 교육생은, 이 말은 이제 이 코뎀에서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필히 교육 과정을 필수해야 하며 이후 지속적인 반복 차트 및 복귀 훈련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위해 갈고 닦는 집념과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무지와 게으름 속에서 회피한다면 성공적 해선 트레이의 길은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육생은 교육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희 경우에도요, 저도 이제 가르친 데는 최선을 다하죠. 제가 뭐 사람들을 많이 막 가르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접 봐서 가르치죠. 왜냐면은 말귀를 알아듣고 또 내가 해선시장에서 성공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가르쳐야지 돈 뭐 매덕 잃고 그 돈 찾으려고 탐욕에 의해서 배우러 온다. 그 절대 그 배움이 제대로 자신한테 습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잃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에 따라 틀리죠. 시간은 중요합니다. 아주 우리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도 다 중요한 거죠. 이게 뭐 금과 같다 하잖아요. 시간은 트레이더 자신에게 영원할 수 없으며 멈추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불성실한 교육생은 시간의 함정에 빠진단 말이야. 빠져서 나중에 후회가 된다 이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도 이제 교육받는 사람이 있는데 벌써 교육기간이 좀 지났는데도 계속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불과 남는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내가 경고를 했죠. 자, 배우는 시간도 한때예요. 우리가 배울 때도 한때란 말이에요. 내가 한 예를 들어줄게요. 지금은 안 보지만은 제 중학교 때는 이 삼국지를 많이 봤거든요. 이 삼국지가 장편이니까 엄청 길어. 그런데 여기서 봤다가 또 좀이 뭐 한 달 뒤에 10일 뒤에 또 보고 그러면요 그 내용의 줄거리가 한마디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단기간에 본 거예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흥미가 있고 앞에 줄거리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한 원인을 알 수가 있고 그게 곧 역사죠. 성경도 마찬가지요. 뭐 교회 뭐 장로니 뭐 권사니 뭐 집사니 해도 보면 성경을 몰라. 왜 그러냐면 이 목사들이 보면 설교할 때 널뛰기 설교를 해. 신약 구약이 1754장이거든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제 설교를 하면 평생 가도 그 성경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을 때 마음 먹고 한 번에 끝까지 딱 봐야지 거기에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시간도 한때예요. 이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음을 명심해야 된다. 한 예를 들면 제 아내가 가까운 지인의 남편이 해선을 한다기에 상담 좀 만나자 해서 만났거든요. 만나서 해선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초짜에서 조금 넘어서서 중수 정도, 중수 약간 못 미친 정도에 도달했는데 차트를 물어보니까 내가 돈 얼마 잃었냐고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뭐 별로 잃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절대요. 아는 지인 만나가지고 아내끼리 알고 하면요. 돈 잃었단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왜 혹시 말을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 실수한 이것을 터놓고 해야지 상담할 수가 있는데 터놓지를 안 해. 그분한테 해선차대 교육생을 설명했으나 이를 듣지 않고 시장에서 달콤한 핑크빛을 꿈을 꾸고 있음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결코 시장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는데도 자신은 해선시장에 대해 앞으로 자신이 있으며 여행도 가고 싶고 또 여행지에서도 매매하고 즐기면서 이 직업을 유지하겠다고 하길래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 이렇게 여행지에서도 매매를 하고 하는 정도면은 명트레이더 고수가 돼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이런 꿈을 꾸는 거야. 이건 자유 직업이기 때문에 그게 어리석다 하는 생각하면서 내가 연락을 끊었죠. 나중에 소식 들어보니까 처참하게 파산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하더래요. 한번 뵈러 오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 조선조 시대의 실학자인 정약용 선생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두어라. 자, 상규와 같은 이런 분들은 사실 수도 없이 많이 있으며 환상과 무지 속에서 헤매는 분들입니다. 뭐든지 조금 아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며 결과는 시장에서 퇴출되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인데 이런 사실도 안지 모르는지 무지 속에서 외면하며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파산하여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해선 트레이딩은요 묘한 거예요.
금방 돈 벌 것 같아.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은 뭐 일시적으로 벌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손실 나기 시작하면 그 손실이 확대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매매를 중지하고 과연 내가 시장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실 만연히 급해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못해.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산했을 때 뒤늦게 후회하죠. 그때는 이미 거지되어 있는 거죠. 자, 시장, 차트를 알고 내 자신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성공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엔 보편적인 평범한 진리가 있는데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 얻으려면 그 대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의는 어느 계통이든지 장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해선 트레이더 한 사람들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대충대충 들어와서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만들어 가야 돼요. 나의 가치를 높이려면 내 스스로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리고 교정하고 수정해서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옆에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예, 여기는 유튜브에 등재된 내용인데 차트 이용 과정을 알지 못하면 목표가까지 갈 수 없다. 상위 차트, 하위 차트의 중요한 이유 이게 이제 여러 강의가 있거든요. 대충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위 차트, 하위 차트 속에 숨겨진 연결고리, 상관관계 안에 성공, 핵심이 있다. 돈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은 전 강의, 잦은 매매를 자제하고 진입할 때 진폭을 계산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과 연관해서 해선시장에 너무 잦은 매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 문제, 그 다음에 많은 선택을 하다 보면 한마디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레버리지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느니 그런 이점과 단점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매매에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